구장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인터넷 인터뷰는 엠버 그레월 BGC 상무이사 인재 경쟁자시네. 그래요. 아이들 구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구하는 것이다 했네요. 내 친구 웬디는 내가 아는 그 누구보다도 거리 욕심이 많은 밀레니얼 세대 여성이었다. 그녀는 한 비디오 메디컬 회사의 임원으로 높은 연봉을 받으며 하루에 12시간 일했고 아이스커피, 달콤한 도넛 같은 것들로 끼니를 때우며 잠도 없이 해외 출장을 다니곤 했다. 우리가 처음 만나서 친구가 되었을 당시에는 둘 다 첫아이 임신 중이었다. 나는 한시라도 더 빨리 출산 휴가에 들어가고 싶어 안달이었지만 웬디는 예정일 직전까지 계속 일을 할 계획이었으며 출산 뒤에 3개월 차에는 해외 출장마저 잡아둔 상태였다. 웬디는 아기가 태어나고 1년 후에 사랑에 맞지 않던 일을 그만뒀다. 내가 그 의외의 소식에 깜짝 놀라자 그녀는 회사 인사팀 새로 태어난 아기를 위해 그 어떤 지원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연근무, 긴급 돌봄도 불가했고 끝없는 해외 출장에서 제외되지도 않았다. 웬디의 회사에처럼 부모의 사정을 이렇게 웬디의 상사는 직원들의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는다면 일을 충분히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라고 믿었다. 웬디는 이 회의 저 회의에서 숨가쁘게 참여하며 운동하거나 제대로 식사할 시간도 없이 몸이 부스저라고 일하고 있었다. 설상가성으로 그녀는 아기나 남편과 보내는 시간이 부족한 것에 죄책감을 느끼기까지 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됐네요. 미국에서 직원 수 50명 이상의 회사들은 12주간의 무급 출산 휴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스웨덴 부모들은 60주간 급여의 80%를 받으며 쉴 수가 있다. 캐나다인들은 17주의 출산 휴가 동안에 급여의 55% 받을 수 있고 부모 양쪽 모두 35주까지 추가 무급 휴가를 신청할 수가 있다. 아이들 없는 일터에 어떻게 실패했나? 나는 웬디 같은 사례를 많이 접했으며 여러분도 그랬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부모에게 휴가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유연성도 없는 일터는 직원들에게 커리어와 자녀 사이에서 억지 선택을 하도록 강요하는 실패한 실험이다. 또한 나는 아이 없는 일터가 신경지문 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믿는다. 에스트로겐이 높은 신경지문 유형의 남녀는 관계 지향적인 성향이 더 강해서 가족 돌봄 휴가나 유연 근무 등의 가정생활 복지를 지원하지 않는 일터를 떠날 확률도 더 높다. 솔직히 자녀가 있건 없건 모든 사람에게는 거리와 충만한 개인 삶 양쪽을 다 누릴 자격이 있다. 부모 휴가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유연성도 없는 일터는 직원들에게 커리어와 자녀 사이에서 억지 선택을 하도록 강요하는 실패한 실험이다. 방 안의 부는 코끼리. 오늘날 회사들은 웬디 같은 여성들이 풍부하게 지닌 의학 혁신, 기업가 정신을 이뤄간다. 깜짝 놀랄 사실은 남아와 여아는 성별에 따른 기대치로부터 강력한 신호를 받으며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피로 대치. 바우만 박사는 여성은 관계를 통해서 자존감을 얻는다. 여성인 우리는 아무도 자신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런 이유로 지나치게 무리를 하기도 한다. 그와 달리 남성은 자신들의 업적들에서 자존감을 얻는다고 이야기했다. 비현실적인 롤 모델은 여성들은 터무니없이 비현실적인 여성 롤 모델들의 사례를 서도 없이 접한다. 여러분 뉴스에서 출산 후에 5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전 프랑스 법무부 장관 러시다 다티의 이야기를 들어봤는가? 이 팟캐스트를 듣는 동안에 나는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잠깐, 그러면 이 사람은 하루에 4시간만 자는 거야? 미국 산부인과 개인의 여성들이 출산 후에 최소 6주간은 일하지 말 것을
권장을 한다. 그러나 시민환자 페이드리브 USA는 미국 여성 4명 중에서 1명이 출산 후에 불과 2주 만에 의무에 복귀한다고 보고했다. 아이들은 괜찮지가 않다. 아이들은 어떤가? 기업이 직원들에게 긴 근무와 자연 출장을 요구하는 것이 아이들이 어떤 의미가 인지 확인된 적이 있을까? 2020년 유니세프는 선진국 38개국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삶의 만족도 연구를 발표했다. 미국 어린이들의 선의는 꼴찌에서 세 번째 36이었다. 유니세프 보고서에 실린 충격적인 내용들을 소개한다. 41개 선진국 중에서 12개국에서 삶의 만족도가 높은 15세 여동의 비율은 75% 미만이었다. 부유한 국가들 중에서는 15, 19세 청소년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가 자살이었다. 만족도가 낮네. 10개 국가에서 어린이 3명 중에서 1명이 과체 정도는 비만이었다. 전세계 비만 아동 수는 약 158억 명이며 2030년에는 250억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자녀가 제일 좋아하는 마약은 IT 기업들은 실질대로 지친 부모들이 자녀에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지어주려는 유혹에 저항하기 힘들다는 것을 안다. 미국 10대들의 마약 사용량은 감소했지만 휴대전화 사용량은 극적으로 늘어났다. 미국 10대들의 일일 평균 이들의 이용 시간은 9시간이다. 여러분의 자녀가 제일 좋아하는 마약은 바로 휴대전화이며 그것은 내 발달에 굉장히 해롭다. 이게 계층적으로 자기 공명 사항을 활용한 청소년 연구에서 인터넷 방송을 오래 시작하는 10대들의 뇌 기능에 변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아이들의 뇌는 문자 그대로 중독되어 있었다. 이 연구자들은 미국 10대들의 우울증 및 자살 관련 징후들이 증가한 것은 최근 스마트폰 사용량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페이스북 내부 고발자 프랜스 허건이 2021년 10월에 미 의회에서 증언했듯이 페이스북은 13세 미만 어린이들을 타깃으로 인스타그램즈가 개발해서 공들이고 있다. 하우건이 제공한 다양한 문구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자사 서비스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내 촉진제 출산 휴가 더 많이 보장되는 국가에서 자란 아이들은 건강 상태가 더 좋다. 거대 테크 기업들은 자사 제품의 중독성을 안다. 거대 테크들은 2000년에 페이스북을 떠난 초대 사장 션 파크는 이 거대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해서 전례 없이 솔직한 발언을 한다. 그는 악시오스에 이렇게 이야기했다. 우리 관심사는 오로지 사람들의 시간과 관심을 최대한 오래 붙잡아둘 방법을 찾는 것이다. 게시물이나 또 사진을 올린 이들이 있다면 누군가의 좋아요 댓글이나 반드시 도파민을 조금 보게 해줘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불길의 말로 자신의 주장을 요약했다. 소셜미디어가 아이들의 뇌에 어떤 짓을 하는지는 신만이 알 것이다 라고. 비디오 게임은 도파민 시스템을 장악했다. 나는 자녀들이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한다. 비디오 게임이 우리 뇌와 도파민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물론 세상에는 아주 똑똑하고 적응력이 좋은 게이머들도 있고 비디오 게임의 특정 뇌 기능을 향상할 수도 모른다. 하지만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전두엽이 아직 발달 중이기 때문에 판단할까 질적이 부족하다. 게다가 아이들이 게임처럼 흥분되고 예측 불가능한 경험을 통해서 도파민이 솟구치도록 주기적인 자극을 받다 보면 현실 세계가 시시하게 느껴지고 우울감이 유발되기도 한다. 나는 아이들이 헤로인이나 코카인에 노출시키지 않듯이 비디오 게임이 주는 강렬한 자극에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한다. 아이들이 진짜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바라지 도파민을 자극하는 중독에 얽매이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기저연설을 하고 나면 때때로 부모들이 조용히 찾아봐 자녀가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겪는다고 드러난다. 언제나 나는 가장 먼저 아이가 예가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질문한다.
아이들은 게임이나 소셜미디어에 빠져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나는 아이들이 게임과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완전히 없애고 매일 밖에 나가서 하이킹을 하거나 몸으로 놀게 하라고 조언한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부모들은 몇 번의 전쟁을 치른 끝에 아이들의 상태가 나아졌다고 말해주곤 했다. 내 친구 안젤리가 렌후부드 원주민이다. 사비적인 슬로그 목적이기 때문에 안젤리카는 자연 가까이 성장했다. 그전엔 아이들을 밖에 나가게 해야 잘 자랄 거야. 나가지 않는 날이면 아이들은 더 짜증스러워지고 싸우거나 잠을 잘 못 자지만은 밖에서 뛰어다니면서 차분하고 즐겁고 행복해지지라고 말했다. 단독 양육의 문제가 있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다. 영국 심리자 존 볼비는 1930년대 자녀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사랑이 넘치는 양육자와의 끈끈한 애적 관계가 필수라는 이론을 발달시켰다. 내가 볼 때 단독 양육은 올바르지 못한 이유가 아니며 일하는 부모들을 더 힘들게 한다. 집중 양육의 문제를 악화시킨다. 최근에는 더 부담스러운 양육 방식이 집중 양육이 미국으로 먼저 나가고 있다. 집중 양육은 자녀들을 끊임없이 학교나 다른 기관들에 데려가서 여러 가지 과외 활동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사회학 교수의 패트릭 이시즈카가 BBC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나는 이 양육 방식이 현재 미국에서 가장 지배적인 문화 모델이라고 보며 집중 양육 열풍은 다른 유럽 국가들도 휩쓸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계 미국인 심리학자 스티븐 핑거는 현대 미국 중산층 문화에서는 육아를 매우 순간층으로 간주한다. 무례한 아기가 인생이라는 정년 경제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절두철미하게 불침번을 선 것이다. 경제에서 승리는 가장 똑똑하고 유능하며 독립적인 선수에게 돌아간다라고. 슬프게도 우리는 자신이 경험했던 그 극도로 힘든 일터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키운다. 세계의 공동양육. 대부분의 원주민 문화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아이를 키운다. 이를 공동양육이라고 부르며 그 어원은 타인을 뜻하는 그리스 알로이다. 기억하겠지만 인간 역사에서 아이들이 없는 일터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다. 메레디스 스몰에는 피그미 보살핌을 받으면 잘한다는 내용. 캐나다 인류학자 리처드는 최후의 수렵 체질 부족증에 보츠나마 쿵족을 연구를 했다. 사랑을 받으며 자라나는 사회.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다양한 나이대가 섞인 그룹으로 이동하며 나이가 더 많은 형제자매나 친척들은 아이들의 선생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여러 나이대 그룹으로 이동하는 과정은 4세 무렵에 완료된다. 아리조나 스웨덴에서 자란 사미족 친구 안젤리가 랜드 소개를 했다. 안젤리카 사미족 역시 공동양육을 하며 아이들을 여러 나이대의 아이들 무리에 맡겨서 보살피게 한다고 했다. 그녀가 말했다. 모두가 서로 돕는 거야. 부족한들은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책임을 맡게 되지. 나는 12살 여름에 처음으로 2살짜리 사촌 동생을 돌봤어. 부족 안에서는 누구나 꼭 필요한 존재인 셈이지. 나는 내가 자란 방식이 참 좋아.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더라도 공동체가 잘 돌아가는데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거든. 아빠들은 어떨까? 재택근무를 맛본 아빠들은 고된 일터로는 재단의 아버지 역할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예상으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은 놓치고 싶지 않아요. 레이놀즈가 말했다. 사회학자 교수 패치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최소 2주간의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아빠들의 비율은 고작 5%라고 했다. 이렇게 육아휴가 생산성 때문에 문제가 그랬네요. 미국 회사들은 남성에게 평균 일주간의 배우자 출산 휴가를 제공한다. 그에 반해서 유럽연합 국가들은 남성 출산 휴가 기간은 평균 6.3주이다. 내가 사는 독일에서는 남성 근로자들이 출산 휴가를 신청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교통부 장관 피터 부티지는 쌍둥이를 입양하고 4주간 출산 휴가를 떠나왔다는 이유로
일부 언론의 질타를 받기도 한다. 내적진제 맥킨지는 2021년 3월에 10개국의 남성 출산 휴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출산 휴가를 다녀온 부부들은 자녀와 유대가 더 강해졌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더욱 좋아졌다고 보고했다. 아빠가 휴가를 쓰고 아이들을 돌보는 기간 동안에 엄마의 수입이 매달 약 7% 증가하면서 가정의 재정 상황도 개선이 되었다. 이제 맥킨지는 기업들이 남성 근로자에게 여성과 동일한 휴가 혜택을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 ESG 등급에는 가족 친화적인 프로그램이 포함되지 않는다. 회사들이 모든 신경 지원 유형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직원들이 훌륭한 커리어와 행복한 가정생활의 두 마리 토끼를 잡도록 도운 사례가 무수히 많았다면 참 좋을 것이다. 일부 회사들이 그러한 움직임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일터를 마을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는 개념은 아직 의미있게 제도화되지 못했다. 많은 대기업들이 성별 다양성, 인종평등 지속 가능성, 성소수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다. 이런 회사들은 매년 환경사회 지배구조 영역에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진척 상황을 파악하고 그로부터 동기부여를 받아서 관련 프로그램에 계속 투자하며 등급을 높이려고 애쓴다. 앞장서서 이 움직임을 이끄는 국가들도 있다. 네어 양식, 나는 BCG 최고 채용 건강미를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나는 장 건강에 집중해요. 장은 제 연애라고 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는 거. 내 친화적인 일터가 가정생활을 지원하는 6가지 방법은 유급 출산 휴가를 제공하기 하는 것이고, 결과에 집중하기, 결과에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고 유연해지기, 삶에서 자녀 돌봄을 지원을 해주기, 컨시어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컨시어스 전일 근무를 하면 세탁소 잠깐 들거나 강아지를 산책시켜줄 사람을 찾는 등의 자잘한 일을 할 시간을 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신학자 루시아 시시 올라는 남성의 집안일에 참여하거든 이들이 물리적인 노동을 거들어도 여성은 살림의 정신적인 부담을 느끼며 이 부담감은 여성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말했다. 집 근처에 공유 업무 공간을 제공하기, 이러한 수요에 맞춰서 공유 업무 공간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나는 우리 거주 지역에 이런 사무실들이 들어서는 현상을 두 발 벌려 환영한다. 내 친화적인 인터뷰를 엠버 그랩에 기조 연설을 하면서 대화를 했다. BCG 직원들이 건강한 직장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엠버 BCG는 2014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유연근무를 공식화했어요. 유연근무.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 플렉시 타임을 선택했다고 해서 경력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컨설팅 팀을 위한 플렉시 리브는 사유가 무엇이건 직책과 복지 혜택을 유지하면서 최대 2개월의 결근을 허용하는 프로그램이죠. 프리드리케, BCG의 신체 정서 건강을 잘 돌보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멤버, 네. 5R을 기초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팀을 보강인식, 재연결, 재충전, 미래를 재구상하는 것입니다. 90여 개의 우리 지사들은 대부분 애플리케이션이나 구독이나 음식, 명상, 운동 서비스 등의 이용 권한을 무료로 제공해요. 사람들의 호감을 얻으면서 동시에 유능 리더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을 알려줄 수 있나요? 네. 늘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기울여서 듣는 자세를 통해서 상대에게 정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해요. 하지만 리더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일에 탁월해야 하겠죠. 그 일이란 바로 내 사람들이 최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최고의 리더는 결단력이 있고 적극적이며 현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또한 정권의 인기보다도 장기적인 목표에 부합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죠. 프리드리케, 해외 출장도 많이 다니시고 일이 아주 고될 것 같아요. 멤버, 휴식, 회복, 반성이 전반적인 삶의 실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저녁 시간에 반성 루틴으로 스스로 이게 5가지 질문을 합니다. 오늘 내가 달성한 일은, 잠들기 전에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일은 무엇을, 내일 어떤 기분으로, 어떻게 하루의 첫 단추를 잘 잠글 수 있을까, 이렇게 5가지로 명상을 해본다는 거죠.